2024년 12월 플로리다 마틴 카운티의 공기는 비가 스친 뒤처럼 눅눅했습니다. 보안관실 수사팀은 며칠간 이어진 탐문과 CCTV 교차 분석 끝에 한 모텔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젊은 동양인 남녀가 가방을 든 채 서 있었고, 요원들은 자리에 앉아 신분을 제시하라는 취지로 짧고 단정하게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 몇 초 만에 두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분증에는 뉴욕 주소가 적혀 있어 이들이 현지 거주자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관제실조회가 끝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성에게 타 카운티에서 내려진 수색 및 체포 영장이 복수로 걸려 있다는 결과가 돌아왔고, 현장팀은 즉시 체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당황했지만 몸부림치지 않았고, 여성은 동요를 억누르며 통역하듯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높아지자 두 사람 모두 모국어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짧은 문장 외에는 말이 막히고 의미가 끊겼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공간적으로 분리한 뒤 기본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도주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수일 전부터 플로리다 동남부 여러 카운티의 대형 마트에서 연쇄적으로 신고된 선불형 기프트 카드 변조 사기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범행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카드 포장을 은밀히 여러 번호를 채취한 다음 열수축 필름이나 접착으로 다시 새 것처럼 봉합하는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정상 손님이 계산대에서 충전 활성화를 마치는 순간 범인, 즉 모니터링 채널에 번호가 포착되고 잔액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빠져나갑니다. 카드의 특성상 충전 후 인출이 이루어지면 추적과 환수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선불카드 사기 피해액은 4억 4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현장팀은 두 사람의 이동 동선과 최근 신고, 지점을 겹쳐보며 이들이 유동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모텔 앞 복도에는 눅눅한 공기와 함께 이제 다음 수순을 알리는 느린 발걸음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을 호송하려던 순간 요원은 그의 소지품에서 차량 키를 확인했습니다. 키로 지정된 주차 구역에는 진회색 벤틀리 SUV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현장 대원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지만 감정은 곧 정황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피해 매장의 외부 CCTV에서 동일 차종과 특징이 반복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차량은 과시의 수단일 수 있으나 광역 이동과 신속한 접근 이탈을 위한 범행 도구로서도 기능합니다. 주차 기록, 인근 도로 교통 카메라, 매장, 내외부 영상의 타임라인이 서로 맞물리자 수사의 톱니바퀴는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티 폴리스가 아니라 보안관실이 앞장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카운티 단위의 구금시설 법원 경비광역 순찰 등 더 넓은 관할과 자원을 운용합니다. 다수 카운티에 걸친 동일 수법 범행이 의심되는 국면에서는 사건 통합, 영장, 집행, 증거 연계가 용이한 조직이 지휘를 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수사관들은 선불카드 사기의 전형적 루틴을 동료들에게 재확인했습니다. A 역할이 매장에서 카드 뭉치를 확보해 외부에서 포장을 절개하고 번호를 채취, 재봉인한 카드를 진열대로 되돌려 놓음, 정상 고객이 충전하는 순간 별도 채널에서 번호 활성화 알림을 확인, 온라인 모바일 결제로 잔액을 순식간에 인출. 이 과정은 진열대 앞의 짧은 텀을 평균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복수 매장을 순환하며 번호풀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재택으로 일하는 개발자라고 밝히며 업무용 노트북을 지참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수사팀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기 반출을 통제했고 이후 정식 영장과 함께 포렌식 절차에 돌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까지도 폭력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급 SUV 유동 경로 진열대 교체로 이어지는 조용한 징후들이 수사의 줄기를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모텔 복도 끝창으로 오전빛이 번졌고 수사팀은 동선과 증거 보존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체포 방침이 통보되자 그녀는 방 안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챙기길 원했습니다. 수사관은 동행 검색을 실시한 뒤 위치 지시만 받는 방식으로 기기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 2대, 노트북 3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개발 직군에서 다기기 운영은 흔하지만 이번 사건 구도에서는 의심의 각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번호 감시 자동 스크래핑과 프록시 라우팅, 또 하나는 위장 결제 피싱 페이지 운영, 다른 하나는 암호화 메신저와 키 관리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호송 차량에 태운 뒤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서랍과 가방, 침대 밑에서 선불카드 뭉치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특히 욕실에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변기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았고 배관을 분해하자 잘게 절단된 카드 조각들이 슬러지처럼 쏟아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증거 훼손을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바닥 거름망과 배수 트랩에서도 플라스틱 조각과 접착 흔적이 추가로 수거되었습니다. 수거품 목록에는 재봉인에 쓰였을 법한 열수축 필름 조각, 양면 접착, 스트립, 미세 절개에 적합한 공예용 칼날, 간이 라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포장 절개 번호 채취 재봉인, 재진열이라는 행위 사슬을 물증으로 복원하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포렌식 담당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네트워크 로그, 원격, 데스크톱 사용 흔적, 클라우드 싱크 타임라인,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의 키 교환 기록을 우선 확인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인근 카운티의 신고 파일과 사건 시간표가 병렬로 붙었습니다. 동일 브랜드 매장에서 같은 주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충전 직후 잔액 인출, 동일 차종의 반복 포착, 동일 체형의 인물 실루엣이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욕실 바닥의 물기는 서서히 말랐고 압수된 카드 조각은 종이 봉투 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의 물증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한 현행범 검거가 아니라 얇은 필름 한 겹에 숨은 체계적 사기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신원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중국 국적의 조모와 림모로 특정되었습니다. 한 명은 유학생 신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불법 체류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팀이 묶은 범행 반경은 세인트루시, 마틴, 팜비치, 브로워드, 마이애미데이드 등 플로리다, 동남부의 다수 카운티에 걸쳐 있었습니다. 동일 수법이 최소 40여 개 점포에서 반복되었고 추정 피해액은 1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연방 차원의 사건 검토가 진행되었고 포트 피어스 연방 대배심은 두 사람을 선불카드, 사기 공모 등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 상한은 최대 15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고급 SUV였습니다. 차량 자체가 현금 흐름의 결실인지, 상호 대여명의 차용인지, 혹은 범행 도구로 기능적 이유가 더 컸는지는 최종 자금 추적과 압수몰수 절차에서 가려질 사안입니다. 다만 수사 기록의 정황은 이동성은 닉성 출입 용이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고급 차량이 1심을 지연시키는 외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정숙한 승차감과 넉넉한 적재 공간, 번잡한 상권에서도 이질감이 덜한 외관은 범행 루틴과 어색하지 않게 맞물립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사실을 또렷이 남깁니다. 첫째, 선불카드는 현금과 유사하지만 규제는 느슨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포장, 무결성이 곧 보안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대면 폭력이나 추격전이 없어도 작은 이상 징후 진열대 앞에 짧은 체류, 재봉인 흔적, 활성화 직후의 잔해, 이동과 겹치면 거대한 범죄 그물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셋째, 광역 사건에서는 관할과 자원 배치가 곧 수사력이라는 점입니다. 보안관실의 초기 개입은 바로 그 구조적 이점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평범하고 무해해 보이는 젊은 커플의 이미지가 얼마나 쉽게 방심을 부르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은 총을 꺼내 들지 않았고 도로를 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 표면에 남은 미세한 긁힘, 재봉인 필름의 반짝임, 변기 배관 속의 조각이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얇은 포장 한 겹이 범죄와 일상 사이의 경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비자와 매장, 수사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마틴 카운티의 눅눅한 아침 공기 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